반갑습니다. 김준영의 기초 튼튼 줄이니 바로 고스대기 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경에 온 것도 5년차가 다 돼가네요. 5년차 동안에 한경에 와서 또 여러 회원님들을 만나고 또 무료 회원님들도 만나고 시청자분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사실 저 처음에 제 생각은 뭐였냐면 어느 정도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기본기가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았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험난한 시장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사실 이런 기본기조차 많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99.9%가 수익은 내고 싶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조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끔 이제 방송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뭐 캔들을 조금 아시나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고 혹시 양봉 캔들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또 모르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21선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 그게 뭔가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쉽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어떤 핵심 논리나 원리를 꿰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 내기가 정말 쉬운 거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온 이유도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래 좋다. 제대로 한번 다시 가자 해가지고 지금 제목 보시는 것 같이 기초 튼튼입니다. 또 수익이 나지 않는 투자자분들은 다 저는 초보라고 봐요. 다 줄인 이예요. 그죠? 또 수익이 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나는 분들 포함 모두 주식 초보자이자 줄인 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주식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한 4번, 5번 실패하고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마음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강의를 들을 때 국제금융시장이라는 어떤 그 교양 과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네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수익이죠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잘 모를 때에는. 근데 또 교수님이 그 옆에 있는 저의 이제 선배에게 또 질문을 하는데 좋다. 자네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선배님은 리스크 관리죠. 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스크 관리? 그게 뭐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 보면 그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깨닫습니다. 또 보면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었는데 수능 만점 받은 그 친구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사회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수능 만점 받은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수능 만점 받은 또 점수가 잘 나온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했다. 교과서만 공부했다.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공부했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번 충격을 빵 맞았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금융시장이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시초가 뭐였냐면 몇 년 전에 그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알파고가 이세돌,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이세돌 기사를 이기면서 그때부터 알파고가 유명해졌는데 그 알파고의 그 개발 원리를 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수익을 쫓기보다 알파고 논리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학습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졌다면 내가 지금 진 이 패턴, 상황,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게 스스로가 다시 복습을 합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대결을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틀렸다면 그 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저장을 시켜놓고 다음에 다시 한번 대결할 때 그 틀렸던 부분을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면 투자 시장에서 보면 수익을 무조건 쫓기 위해서 우리가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손실만 나지 않게끔 어떤 주식 투자 매수부터 시작할 때 손실 나지 않는 자리부터 한번 찾는다면 수익은 저절로 나옵니다.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급등주나 아니면 어떤 상승주나 뭐 폭등주나 뭐 단기든 중장기든 잘 갈 수 있는 종목만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손실을 최소한 안 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부터 시작한다면 굳이 수익을 많이 쫓지 않아도 수익은 절로 나오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쯤 되면 뭐 어떤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뭘 믿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느냐.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예전에 많이 따놓은 거지만 증권 투자나 뭐 펀드나 뭐 파생, 환율 어떤 원자재 상품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자격 같은 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이저 증권사라고 하는 뭐 키움, 그 다음에 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등 이런 들어가기도 힘든 곳에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같은 이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만 명의 회원님들이 또 유저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만든 것들을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수익률입니다. 뭐 가끔 손실 날 수도 있고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특히 지금같이 떨어지는 장에서도 어떤 꾸준하게 수익 나오는 어떤 이 기법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퀀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퀀트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는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퀀트라는 게 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미국이나 어떤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뭐 지금 한국의 펀드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인데 해외에 퀀트를 개발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연봉을 뭐 한 5억, 10억 받는다고 치면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죠. 이 퀀트 개발자 중에 연봉만 연 3조, 3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처럼 아마 그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검색기 같은 거 많이 만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검색기가 꾸준히 수익이 나온다면 그게 곧 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장 상관없이 꾸준하게 어떤 통계치,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거, 데이터들, 꾸준한 데이터가 나오는 과정을 수집해서 계량시켜서 정형화 시켜 놓은 것들이 아마 퀀트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퀀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하는 것도 앞으로 교육을 조금 기대하셔도 좋은 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고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요소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돼요. 자, 한번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꾸준한 수익이 나려면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성과가 잘 나야 됩니다. 그 성과를 계속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법을 짜고 검색기를 만들면
이제 어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어느 정도 만든 검색기가 한번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굉장히 쉬운 매매로 할 수 있는 검색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그냥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종가 매수 할 수 있는 검색기인데, 자, 일단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지금 5월자부터 데이터를 한번 쭉 적어본 결과, 매수는 그냥 단순히 당일날 종가 가격입니다. 손절가는 매수한 날의 저가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면 되는 거고, 손절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얼만큼 주가가 올라가느냐 한번 데이터를 내봤는데, 자, 보세요. 일단 종가 매수 1 검색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퀀트 같은 이런 시스템, 사실 검색기가 시스템은 아니죠. 그냥 알고리즘이죠. 자, 한번 데이터를 보세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또 손절도 가끔 있지만 손절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종목이 나오지만 손절은 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손절이 한두 개 있네요. 자, 보면은 현재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승률이 91.6%가 나옵니다. 아마 주식 투자에서 주식을 잘한다는 분들도 승률 70% 넘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걸 느끼실 텐데, 두 번째 검색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인데 종가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쭉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이 검색기는 승률이 96.7까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상한가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한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검색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뭐 종목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손절 라인, 손절 가격이, 손절 종목이 없습니다. 얘는 거의 승률이 100%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과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시장 상승, 하락 상관없이 데이터를 표준화 시켜야 되고, 또 시장, 특히 하락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어떤 뭔가의 핵심 논리와 원리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금 본 검색기들 데이터를 보면 수익률은 되게 잘 나왔어요. 수익도 잘 나오고. 근데 이 수익률과 수익이 좋은 이 기간 동안에 지수는 어떻게 됐냐면, 자, 한번 이걸 보세요. 하락입니다. 그 중간에 폭락이 한번 나왔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뭘 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내용들을 이제부터 제가 교육으로 통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혹시나 방송을 보다가 어떤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방송을 보다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면 꼭 다시 보기를 꼭 하세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놓치지 말고, 다 알짜배기 내용들이니까, 또 알짜배기 내용만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꼭 다시 보기를 100번 이상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와 검색기와 기법을 짤 수 있는 이런 요인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기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기법들이 뭐 신고가, 아니면 뭐 정고점 돌파, 뭐 이중바닥, 눌림목, 뭐 보조지표를 쓰신다면 뭐 다이버전스, 수두룩 빽빽이 많은데, 사실 이런 기법들은 좋아요. 좋은데, 또 우리가 직접 매매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왜 내가 해서 하면 확률이 안 좋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기법이나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도 많이 들었고 쓰고 있는 기법들일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면 승률이 안 나오지? 그 이유는 결국은 디테일입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동차를 만들 때 보면은 자동차 하나가 되게 멋있게 이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뭐 그 자동차 하나를 이중바닥 기법이라고 하면 그 완성된 자동차 하나, 그거는 완벽한 자동차 하나예요. 이중바닥 기법 승률 100%짜리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근데 그렇게 멋진 자동차 안에서 만약에 바퀴가 4개 중에, 승용차 바퀴 4개 중에 하나가 없다. 뭔가 조건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렇듯 이중바닥 기법을 어떤 걸 짤 때 만약에 조건이 완벽하게 승률 100%를 만들기 위해서 10개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나는 이중바닥 기법을 만들었는데 승률 100%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2가지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3가지밖에 모르거나 나머지 승률 100%짜리를 올리기 위해서 7개, 6개 되는 그 조건을 못 찾으신 거예요. 그 못 찾은 조건들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승률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식에 대한 이론이나 기법을 짜실 때나 검색기를 만드실 때에 어느 정도 좀 틀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틀 안에서 어떤 조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고 어떤 조건을 조금 더 가감하고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셔야 승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승률이 좋은 내용들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릴 거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서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부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평선도 배울 거고, 여러 가지를 배울 텐데, 진짜 제가 제대로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먼저 한번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간 20대, 30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또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잘 안 가죠. 잘 안 가죠.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 자, 보세요. 오늘은 캔들 하나를 배울 거예요. 어떤 사람들 투자하는 분들 보면, 나는 캔들 하나만 가지고 수익 꾸준히 내. 근데 사실, 직접 내가 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캔들 하나로 수익을 내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천천히 잡으세요. 지금 그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주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세하게 쉽게 갈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림판 잠깐 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어떤 이런 양봉 캔들도 있고 이상하게 뭐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는, 윗꼬리라고 하고 아랫꼬리라고 합니다. 이런 꼬리가 있는 캔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캔들 보면 뭐 요상하게 생긴 이런 캔들도 있습니다. 또 보면 이런 망치형 같은, 보통 망치를 닮았다 해서 망치형 캔들인데 이런 캔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빨간색 캔들이고요. 빨간색 캔들 양봉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파란색 캔들이라는 게 있겠죠? 파란색 캔들 중에서도 이런 음봉 캔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음봉 캔들인데 이렇게 장대 음봉 같은 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망치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영망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음봉 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샛별 같은 캔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가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캔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 기본적인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이제 시작가가 보통 여기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캔들은 보통 종가가 고가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수가 강한 거죠. 시작한 가격보다 매수가 더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봉이 형성되는 거고, 매수가 매도보다는 훨씬 압도하면서 매수가 강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강한 캔들이에요. 이런 뜻이고. 자, 이런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지만,
약간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고가를 갱신하다가 잠깐 밀려서 끝난 거거든요. 자, 이런 친구도 시가는 저가 동일하고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좀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이 시작한 가격을 지키면서 약간 위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음봉 같은 경우는 음봉은 뭐냐면 시작한 가격이 여기예요. 근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매도가 세게 들어오면서 밀린 겁니다. 밀렸고 결국은 반등도 못 나온 상태에서 저가가 종가로 끝난 거예요. 가장 악성이죠. 악성 매도가 너무 많은 캔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음봉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시작한 가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가 훨씬 강한 상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가 많은 상황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수가 아직까지 강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접근을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투자는 확률입니다.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높은 확률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음봉 같은 캔들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셔야죠. 물론 어떤 양봉이 나온 다음에 뭐 조정 나올 때 의미가 있지만 음봉 같은 캔들은 매도가 계속 확률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 음봉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배제하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캔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캔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망치라는 캔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영망치의 캔들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자 보세요. 다른 캔들도 뭐 분명히 좋은 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좋다라고 하는 캔들을 하나 찝어 드릴게요. 좋은 이제 영망치인데 이것만 약간 제가 떼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망치는 보통 이런 형태예요. 자, 음봉 영망치가 아니고요. 양봉 영망치인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캔들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낸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캔들을 쓰는데 그 캔들로 수익을 냅니다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영망치 캔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영망치라는 캔들을 딱 듣고 매매를 시작해 보면 이상하게 또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양봉의 영망치가 우리가 좋다,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어떤 캔들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내가 해보면 또 안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승률입니다, 승률. 승률이 잘 나와야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고 매매를 시작해 보면 승률이 아마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률이 50이나 60 정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시작해 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 50이나 60 정도의 승률의 확률의 캔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거를 이제 단점을 보완시켜 갖고 승률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가 약간 나쁜 습관이 뭐냐면 어떤 이론이나 기법을 배웠는데 그 이론과 기법을 쓰다가 잘 안 맞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률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그 기법을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 새로운 걸 찾는 동안에 또 시간이 많이 낭비되죠. 그 기법을 검증하는 동안 또 안 맞으면 손실 계속 나가죠. 또 주식에 대한 회의감 느끼죠. 또 스트레스 받죠. 병생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안 되면 계속 단점을 보완시켜서 승리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법을 버리지 말고요. 그러면
자, 모두가 이런 영망치가 좋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밖에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영망치 캔들은 보통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기본 형태고,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영망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영망치는, 잘 보세요. 비슷한 것 같은데, 고점도 비슷해요. 고점이 비슷하죠? 또 어떤 형태를 보면, 캔들 하나만 봐도, 자, 보시면, 자,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을 보면 그냥 우리가 불리는 그런 단어는 다 영망치예요. 양봉 영망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 똑같은 영망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승률이 좋고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좋은 영망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번호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이 1번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한번 그림을 한번 쫙 비교해 보세요. 1번은 여기 위쪽의 꼬리, 보통 꼬리라고 합니다. 이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몸통과 꼬리가 비슷비슷하죠. 3번은 윗꼬리가 이 몸통보다 훨씬 큽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그림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속뜻을 분명히 간파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1번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시작해서 고점이 여기서 형성된 다음에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이,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제 상승한 다음에 조정 구간이죠. 조정폭. 이 조정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가 조정폭이 1번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3번은요. 시작해서 조정폭이 1번보다 2번보다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이 조정폭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매도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매도 강도. 주가가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가 잘 버텨주고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매수만 강한 걸 찾으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잘 올라가려면 매수가 안 들어와도 돼요.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안 나오면 주가는 그냥 올라갑니다. 다들 수급이 좋은 걸 찾으시죠? 아닙니다. 그 반대로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매도가 조금 들어오는 매수보다 훨씬 더 안 들어오면 주가는 그냥 올라가죠.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이 매도 강도가 약하고 2번보다도 1번이 훨씬 더 매도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3번보다 2번보다 1번이 매수세가 훨씬 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캔들 하나만 딱 잡고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아마 2번과 3번과 같은 형태가 캔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영망치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매수 포인트를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3번과 2번으로 계속 우리가 캔들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승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들어갑니다. 일단 1번의 형태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웠던 차트가 한눈에 쫙 뭔가 실타래 풀리듯이 딱 쉽게 딱 보일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뉴스가 많죠. 뭐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꺾이는 거 아니냐,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30대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가는 거 아니냐, 못 가는 거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배운 내용 하나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시면 그런 캔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어디 있나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다 지금 망치형 캔들이죠. 아니고 지금 보면 여기 있네요. 지금 자, 찾으실 때 어떻게 찾느냐면, 사실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승률은 디테일입니다. 명품이 디테일을 살리듯이 승률도 결국은 디테일을 살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좋은 영망치가 있죠. 자,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또 나뉩니다. 자, 똑같은 형태인 것 같지만 약간 밑꼬리가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번 같은 상황도 나쁜 건 아니에요. 승률은 굉장히 좋은데 이왕이면 밑꼬리까지 없는 게 승률이 조금 더 좋습니다. 시가가 곧 저가인 양봉 캔들, 몸통이 윗꼬리보다 작은 이런 캔들을 한번 그림 찾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보통 이런 캔들들이 이제 보통 눌림목 주고 다시 갈 때 주가가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 이런 캔들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버티려고 해요. 상승은 많이 못해도 일단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잡아놓는 거죠. 수익을 쫓지 않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계속 잡으면서 가는 겁니다. 또 보면, 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죠.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좋은 영망치 캔들 그림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가 그림 찾기만 잘해도 아마 제가 한번 이런 대로 한번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배우고 초등학생에게 친구야, 이런 캔들만 찾아서 한번 투자해 볼래? 또 주식 투자를 조금 이제 많이 하신 분들, 이런 캔들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볼래 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마 초등학생의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만 가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다른 걸 모르잖아요. 배운 대로만 종목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이제 지식이 있고 약간 이제 고지식한 분들은 이런 좋은 내용을 알려줘도 잘 안 써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기법을 또 찾다가 다시 아마 분명히 원점으로 다시 알려드린 대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 하는 내용들을 절대 잊으시지 마십시오. 자, 또 보면, 자, 캔들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서 한번 단기 매매를 한번 먹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없다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주가가 튀어버립니다. 현대차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주가가 보면 지금 몸통이 윗꼬리보다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주가가 일단 버팁니다. 두 번째 보면 여기 있죠. 몸통이 윗꼬리보다 약간 더 큽니다. 이런 형태에 보면 가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도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확률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매도가 약해지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냥 좋은 영망치는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 그 속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가 적게 들어온다. 눌림목이 작다. 눌림목이 작다는 얘기는 매도가 강하고 매수가 그만큼 매도를 압도하는 매수세가 세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를 보면 좋은 영망치는 아니죠. 몸통이 윗꼬리보다는 작으니까 올라가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공부한 대로는 아니에요. 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몸통이 훨씬 윗꼬리보다 큽니다. 한 번은 먹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비슷비슷하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애매모호하죠? 넘어가는 거예요. 또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보통 주가가 시작하는 자리들을 보면 이런 좋은 영망치 중에서도 다 좋은 영망치가 아니에요. 좋은 영망치만 한번 포인트만 한번 싹 찾아보면 이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차트가 어렵고 차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돼? 보조지표를 넣어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요거 하나만 가지고 천천히 이제
지금 좋은 영망치 하나에다가 또 다른 조건 하나씩 붙이고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 뭐야,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웠어? 라는 느낌이 팍 올 거예요. 또 보면, 자, 여기는 조금 아니죠? 보세요. 좋은 영망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죠? 시가라도 뜨지 않습니까? 또 여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단기 수익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논리는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쓰일 수 있고요. 또 단기 매매할 때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장기 투자할 때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약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자,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비슷한 것 같죠? 한 주 동안 올라갑니다. 또 없다가 여기는 조금 아쉽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다른 조건들을 약간 더 붙여갖고 수익률을 올리거나 이런 좀 약간 나쁜 자리에서 종목은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일단은 한번 좋은 영망치 싹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서 잡았으면 일단 여기서 안 잡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왔지만 이미 여기서 한번 잡습니다. 잡고 세게 급등합니다. 또 그 전에 보면, 자, 보세요. 주가가 눌림목이 끝나고 시작하는 자리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좋은 영망치가 떠버립니다. 또 이제 보면 여기는 안 되겠죠? 여기 좀 애매모호하죠? 안 되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정을 좀 주지만 시작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도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좀 하고 싶다. 자, 한번 오늘 급등주 한번 볼까요? 오늘 급등주가 뭐가 나왔냐면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조건으로. 자, 오늘 주가 등락 들어가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고가가 한 20% 이상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20% 이상 급등한 종목이 꽤 많죠. 뭐 GS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분 차트를 한번 볼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GSE예요. 자, 오늘 상한가를 올려 붙였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왔고요. 그 전에도, 자, 바닥을 찍고 시작하는 자리를 보면 다 어떤 형태입니까? 좋은 영망치 형태입니다. 즉, 윗꼬리가 몸통보다 작고 밑에 꼬리는 없는 가장 좋은.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이런 자꾸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대성에너지죠. 요즘에 전기가스 업종이 잘 갑니다. 자, 밑꼬리는 살짝 있는데 좋은 영망치 형태고, 자,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점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재미있나요? 이제 뭔가 이 차트라는 게, 사실 차트가 어떤 원리나 이런 상황을 모를 때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되게 어려운데, 포인트만 딱딱딱딱딱 찾아내면 차트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애매모호하죠? 그래도 시작점이 됩니다. 또 보면 여기, 그리고 또 찾아보면 여기는 없고요. 여기 있네요. 그죠? 또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한번 쫙 올려붙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좋은 영망치라는 이 캔들의 형태가 보통 우리가 쭉 보는 과정을 보니까 어때요? 단기도, 중장기적인 관점도, 또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급등주 잡을 때에도 지금 어떤 적재적소의 이런 캔들이 나오죠. 그래서 승률은 디테일인 거예요. 영망치도 다 좋은 게 아니다. 영망치 중에서도 좋은 영망치가 있다. 그 좋은 영망치는 정확하게 몸통이 윗꼬리보다 분명히 크고 밑에 꼬리는 없어야 돼요. 그런 좋은 영망치만 한번 일단
알겠죠? 이제 뭐 찾으라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요런 캔들만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사실 투자를 막 했죠. 그냥 실적이 좋다. 그래, 가겠지. 한번 해볼까? 뭐 누가 좋다더라. 약간 귀가 얇으신 분들. 좋다더라. 간대. 한번 해볼까? 근데 안 가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종목을 줬는데, 지금 일봉이든 분봉이든 한번 캔들을 봤더니, 좋은 영망치가 아니네. 그럼 이걸 투자를 해야 돼? 한번 의심을 좀 해보세요. 근데 누가 어떤 내가 찾던 신문을 보고 찾든 방송을 보고 찾든 누가 종목을 줬는데, 좋은 영망치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투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을 보면, 사실 요즘에 해외 주식이 많이 좀 유행이죠.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홍콩 시장도 있고 베트남 시장도 있고. 혹시 시간대를 아십니까? 아침에 한국 시장이 열리면 이제 일본이 같이 열리고요. 일본 시장도 대응할 수 있고요. 이제 일본 시장이 끝나면 이제 중국 증시가 한 4시 정도에 끝날 겁니다. 중국 증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한국 증시랑 해외 증시랑 같이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금을 약간 반만씩 넣어서. 중국 증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 아마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끝날 거고, 끝나면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 증시가 열릴 거예요. 끝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요 좋은 영망치 캔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세계 일주하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만 우리가 딱 매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선물 옵션, 뭐 환율, 상품 원자재, 뭐 해외 지수, 해외 종목들 똑같은 논리예요. 다 가격 논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한번 해외 종목 한번 볼까요? 해외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 자, 일단 해외 종목으로 바꾸고요. 그래요. 애플 한번 봅시다. 자, 애플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요? 자, 애플만 뚝뚝 떨어지죠. 그죠? 근데 얘는 윗꼬리랑 밑꼬리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의미 없고. 자, 여기 있네요.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밑꼬리가 없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있고 몸통이 훨씬 크죠. 이렇게 이제 이런 캔들만 찾아가지고 애플 한번 매매해 볼까 하는 거예요. 손절가는 저가 이탈하면 무조건 잡아놓고, 저가를 안 깨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네요. 밑꼬리는 살짝 있지만 몸통이 윗꼬리보다 훨씬 큽니다. 뭐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지점을 보면 영망치, 좋은 영망치가 계속 나오고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곳이 여기 있네요. 주가가 버티다가 올라갑니다. 분할 매수 조금 더 하면 수익은 분명히 나오겠죠. 또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기 전에 나옵니다. 또 보면 여기는 안 나왔고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밑꼬리는 있지만 좋은 영망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이런 스타일만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좋은 영망치 포인트만 어디가 나왔냐면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곳이 딱 한 군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두 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플을 매매할 때 여기서 한번 주고 매수 한번 하고 여기 저가 안 끼면 그래 한번 평생 가져가 보자. 우량 주니까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너무 무서운데 근데 좋은 영망치가 나왔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아놓고 그냥 겁낼 거 없이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겁낼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보면 자 보세요. 이런 시작점이죠. 보면 이렇게만 알면 국내 시장 종목들, 해외 시장, 선물 옵션, 트레이딩 관점, 단기, 중기, 장기 관점 어디에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나요? 꼭 한번 승률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디테일을 아주 캔들 중에서도 좋은 캔들 중에서도 영망치, 영망치 중에서도 좋은 영망치, 좋은 영망치 중에서도 더 좋은 영망치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승률이 점점 좋아지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그냥 대충대충 공부를 하시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검색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색기를 만들면 뭐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영망치입니다.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우리가 검색기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밑꼬리가 없어요. 밑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시가와 저가가 어떻다는 얘기죠. 저가가 똑같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마다 아마 성향이 약간 틀릴 거예요. 나는 뭐 약간 작은 몸통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이런 몸통이 약간 뭐 5%짜리 이상 큰 거, 뭐 큰 게 나와야 크게 가더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작은 캔들이면 변동성도 그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인 데이터예요. 캔들이 좋은 영망치인데 캔들이 커버리면 그만큼 변동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먹으려면 조금 더 큰 캔들, 약간 이제 좀 소심하신 분들은 약간 작은 캔들부터 시작하시면 손젓가락 약간 작게 잡고 또 성향대로 매매할 수 있죠. 일단 제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5% 정도? 캔들의 몸통이 한 5% 정도, 5% 정도. 그러면 윗꼬리는 5%보다는 작아야죠.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만드냐면, 자, K증권사 기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K증권사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자. 주가 등락률 들어가셔서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아까 주가 등락률 제가 오늘 급등한 종목들 찾을 때 요 메뉴 있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일봉 차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이니까 영봉전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는 대략 5% 정도니까 한 4.5 정도에서 한 5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윗꼬리가 중요합니다. 윗꼬리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몸통의 최소한이 4.5니까 자, 자, 꼬리는 뭡니까? 종가 대비 고가죠. 종가 대비 고가가 꼬리죠. 윗꼬리죠. 그러면 영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고가는 조금 이쁘게 한 4.4 정도 이하 이러면 되는데, 좀 이쁘게 만들면 한 3%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3% 이하 이러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맞나 모르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지금 자, 종목을 바꿔서 요건가요? 자, 일봉. 자, 보세요. 정확하게 나왔죠? 아, 조건 하나 더 안 나와놨구나. 지금 일단은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지금 시가가 23% 정도 되고 종가가 29%입니다. 지금 대략 한 6%, 5% 정도권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좀 작습니다. 지금 밑에 꼬리가 있죠? 밑에 꼬리를 지워주시려면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주가 비교 들어가서 영봉전 시가와 영봉전 저가는 똑같다. 이러시면 종목이 일단 안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검색기까지 만들어서 좋은 영망치에 대한 좀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종목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종목을 찾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까지 한번 우리가 써보면 종목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시간 낭비를 막을 수도 있고 투자하시는데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한 5%짜리를 만들었는데 3%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10%짜리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해보시면서 꼭 한번 손에 익히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십시오. 일단은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2강은 더 좋은 내용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승률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을 꼭 기억하시고 주식 투자 자신감 갖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 투자 쉽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강에 뵙겠습니다.